네, 목요일에 데일리 부동산, 오늘은 특별히 수익 플러스 시간으로 마련을 해보았는데요. 최근에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은 곳, 바로 판교 지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판교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미순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그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나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제가 있는 그 판교 현장에서 또 현저히 그 투자자분들이 늘어난 걸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판교의 지역 분석 제가 알차게 준비했고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판교 부동산 투자 비법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관심이 뜨거운 곳 판교 지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또 투자 비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혹은 이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515-0780으로 전화나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 모두 문의 주시기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데일리 부동산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판교의 부동산 투자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 판교 지역에 대해서 아직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곳인지 좀 개략적으로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네. 예, 판교는 1976년부터 개발 시점인 2001년까지 그 25년간이나 천혜의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던 곳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또 그 분당의 교통 인프라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교통의 문제가 없었던 신도시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기존의 배드타운형 신도시와는 달리 테크노밸리라고 통칭되는 첨단 업무 시설을 유치하여서 그 도시의 생산 기능이 확보된 자족 도시로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장점이 많기 때문에 10년 전에 이 분양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던 기억이 저도 나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이후로 또 한동안 침체기를 겪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해도 좋을까요? 사실 그 판교가 2013년도에 네. 단기 침체가 있었습니다만 네. 현재는 그 입주 초기에 그 가격을 완전히 회복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는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올해부터 2015년인 내년까지가 그 판교 투자의 최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요,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신도시가 그냥 원래 한 3년 차, 5년 차가 될 때 네. 신도시 초기 투자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소화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그 금배물의 출현이 사실 어렵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강점이 될 수 있겠고요. 둘째로는 현재는 그 신분당선 판교역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죠. 예, 2015년 이제 여주 이천선이 판교역과 연결이 될 것이고요. 또 2015년 7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그 현대백화점이 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 남부 상권의 그 핵심 지역으로 대두가 될 것이고요. 네. 또한 그 2015년은 강남의 그 재건축의 이주나 분당의 리모델링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도 사실 판교에는 강점이 될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판교의 그 20만 평 규모의 테크노밸리 내 기업체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이 2015년이라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된다면 현재 약 그 테크노밸리 내에 4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상주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2천 개 업체, 경기도 추산 16만 명의 그 상주 인구가 생기게 됩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사실 판교에 투자를 하는데 어떤 그 핵심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판교가 입지적으로 어떤 환경에 좀 있는지 살펴보고 싶은데 이 분당과 좀 인접해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판교는 경부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요. 네. 동쪽에는 이제 고밀도의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개발을 했고요. 또 서쪽으로는 그 저밀도의 친환경적인 그 단독주택 등을 이렇게 배치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 상황은 강남과 그 15km 내외로 현재는 그 분당 수서관도로나 분당 내곡관도로 또 용인 서울간도로 이렇게 도로들이 이렇게 촘촘히 연결이 되어 있고요. 현재 신분당선 그 판교
역이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판교역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판교역을 중심으로 지금 뭐 상권도 발달을 하고 있고 이 판교 역세권을 좀 집중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역세권 주변을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텐데 설명 더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판교역은 사실 판교의 심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교의 그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판교역 일대를 이제 알파돔 시티라는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무산이 된 이래로 대다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들이 모두 자초가 되었는데 유독 판교 알파돔 시티 사업만이 지금 순조로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파돔 시티 사업은 총 공사비가 5조 원대, 그리고 대지 규모가 4만여 평 규모로 LH공사나 경기지방공사 등 총 14개 업체가 복합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거 부분, 상업 부분, 업무 부분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개발을 하는 방식인데요. 네. 현재는 1단계 사업인 상업시설 현대백화점이 지금 2015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주거 부분으로는 알파리움이 201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도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게 네. 올 현재 판교 주변을 제가 찍은 건데요. 판교 출구 방향으로, 1번 출구 방향으로는 테크노밸리와 연결을 해서 알파돔 시티와 테크노밸리, 이렇게 지역 개발의 한 축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또 2번 출구, 3번 출구 방향으로는 배우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이곳은 사실 교통이나 또 학군, 편의시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높고요. 네. 또 3.3제곱미터당 2,300에서 2,700만 원대의 높은 가격대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알파돔 시티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제 매물을 소개를 해주실 때요, 이 지역 입지여건 말씀하실 때 네.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로 알파돔 시티를 꼽으셨는데 네. 코엑스의 4배나 되는 면적에다가 지금 다른 개발 사업들은 좌초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경쟁력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 판교역 4번 출구에 알파리움의 분양 성공이 네. 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2015년도에 알파리움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알파리움 주상복합하면 2013년도에 가장 부동산이 침체기에 있을 때 전국 최고의 경쟁률과 또 100% 분양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죠. 네. 사실 2013년도만 해도 중대형이 분양을 한다라는 자체가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미친 짓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계약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놀라운 있겠습니다. 일이었겠죠. 네. 예. 실제로 지난달 15일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계약을 못하게 된 6개 호수에 대한 청약이 있었습니다. 네. 특별한 공고가 없었고요.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었는데 무려 500대 1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사실 판교에서 공급되는 이제 마지막 아파트이고요. 또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나 분당의 파크뷰처럼 사실 판교의 랜드마크 아파트로서 이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그런 강점이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특별한 공고를 내지도 않았는데 네. 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이곳에 투자자분들이 좀 몰리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알파리움은 네. 알파돔 시티 사업의 일부분인데요. 네. 알파돔 시티는 판교역을 중심으로 해서 체계적인 컨셉을 가지고 주거 또 문화, 상업, 업무 지역을 네. 복합 개발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다가 판교만의 어떤 문화를 넣어서 판교 스타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지금 그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어려울수록
시장은 그 선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대다수의 그 전문가들의 견해인데요. 네. 그 알파돔 시티 내 알파리움은 그 합리적인 가격과 또 뛰어난 입지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그 관심을 받은 것으로 그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판교 지역의 이 투자 비법까지 오늘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판교의 수익 플러스 비법은 이 알파리움에 주목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알파리움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네. 그 뛰어난 입지와 그 합리적인 가격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판교역 주변에 그 주변 배후 아파트 단지와 비교를 좀 해보면요. 그 34평형의 3.3제곱미터당 가격이 2,300만 원대입니다. 네. 38평이 2,700만 원대, 그리고 44평이 지금 현재 2,800만 원대인데요. 네. 알파리움은 1,900만 원에서 2,000만 원대로 분양을 했습니다. 특히 그 37평에서 54평형의 그 중대형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015년 그 테크노밸리의 기업체 입주와 맞물려서 기업체 임직원들의 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주변의 아파트들이 이제 이미 5년 차에서 7년 차가 되는 시점에 알파리움은 가장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상당히 그 강점으로 부각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올 6월부터 알파리움은 전매 제한에서 해제가 됩니다. 즉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 미래 가치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 분명히 그 선점에 그 효과는 있을 것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관심 종목의 하나로 그 기억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뭐 판교에 투자하실 마음을 좀 가지셨던 분들은 오늘 6월 이 알파리움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미순 소장님, 네. 이런 알파리움 아파트 말고요. 다른 이 판교 지역의 투자처가 또 있을까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판교역 주변, 네. 사실 그 알파돔 시티라는 사업이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코엑스의 그 4배 규모로 이 판교역에 들어선다는 것은 판교 지역 주민만을 위한 어떤 그 시설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 알파리움이 그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또 문화, 또 그 관광 이런 것들까지 다 이렇게 겸비가 돼 있어서 네. 사실은 그 세계적인 시장으로서의 어떤 그 대두 뭐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교 역세권의 중심 상업지역 상가들은 사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나 그 중장년층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판교의 중심 상업지역, 특히 그 1번 출구나 2번 출구 방향의 상가들은 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알파리움 아파트 말고도 이 판교역 부근에 네. 또 이제 상가 지역을 투자하기 유망한 곳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부동산 우리 판교 지역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봤고요. 또 수익 플러스 비법까지 살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판교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미순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